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7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또는 단계적 박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의 입법 전쟁에 들어갔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날치기 처리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시국회 쪼개기, 여기에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 이것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명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 국민의힘이 합의를 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합의를 깼다는 비판, 비난도 국민의힘이 다 뒤집어 썼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선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가지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필리버스터, 합법적인 의사 방해, 이걸 국민의힘이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어제 본회의에서 회기 단축, 원래 회기가 5월 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기를 어제 24시까지 끝낸다 하는 회기 단축 결의안을 민주당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회기는 어제로 끝난 겁니다. 그럼 필리버스터도 회기가 끝나면 끝나고 다음 회기 첫 번째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를 원래 5월 5일까지를 27일, 24시로 끝내고 다시 임시국회 소집안을 내서 이 임시국회 소집안은 30일 날 소집이 됩니다. 그러면 30일 날 표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회기 하루 동안 하고 끝내고 또다시 5월 3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그때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표결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쪼개기, 꼼수 이런 것들이 총동원된 이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수완박을 해야 된다는 그 목표를 향해서 군사작전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국민의힘이 합의를 깼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국민적 비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타서 민주당이 지금 총진군하고 있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참 문제는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그 법안을 봤더니 그 법안에 민주당이 중재안에 합의를 깬 부분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했던 합의 8개 항이라고 다 알려져 있죠. 그 8개 항은 첫 번째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두 번째,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부패와 경제를 빼고 나머지 수사권은 없앤다. 단계적으로 없앤다. 그 다음에 현재 5개인 반부패부, 이거를 3개로 줄인다. 그 다음에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중수청, 한국형 FBI를 설치한다. 이 부분은 제가 썸네일에 그 합의문, 그 부분만 부각을 시켜서 그 썸네일에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공수처 공무원에 대한 범죄는 검찰이 수사한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법안을 4월 중에 처리한다. 그 다음에 4개월 유예한다. 이렇게 해서 8가지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렇게 사인까지 딱 있습니다. 진짜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자, 부패와 경제만 빼고 그러면 공직자, 선거 이거를 결국 9월 중순부터 경찰로 넘긴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 정치인들이 야합을 해서 자기네들의 검찰 불수사권을 확보했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니까 국민의힘은 그런 여론을 받들어서 이 부분은 재논의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그냥 밀어붙이고, 다만 선거사범은 6월 1일 지방선거니까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만 그러면 검찰에서 선거사범을 수사하도록 하자, 그래서 부칙에 12월 31일까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갖는 걸로, 이렇게 해서 누더기를 만들어놨다, 제가 이런 말씀을 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민주당이 본회의에다가 부의한, 그리고 상정한
그 검찰청법 개정안을 봤더니 8개항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어찌 보면 핵심적인 게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빼앗는다는 거와 그 다음에 빼앗을 경우 어떻게 한다. 중수청 설치. 이거였거든요. 중수청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괄호하고 한국형 FBI를 설립한다. 이런 대목이 있었죠. 그 썸네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권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얘기했던 이건 검찰 수사권의 박탈이 아니라 증발이다 라고 했던 그 속셈이 그대로 어제 본회의에 상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중수청 설치가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법이 공포가 되면 본회의를 통과해서 4개월 유예한다고 그랬죠. 그럼 9월 중순쯤부터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에서 검찰이 갖게 되는 거는 부패, 경제범죄, 그리고 선거사범 수사. 요 세 가지만 갖게 되고 9월 중순부터 뭐 대형 참사, 방위사업, 공직자 이거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내년 1월 1일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선거사범 수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선거사범 수사도 또 경찰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검찰이 갖게 되는 거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갖는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중수청을 이제 설치하고 발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통째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2024년 3월쯤에 중수청이 발족을 해야 됩니다. 통째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냥.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은 계속해서 그냥 부패와 경제 이 두 가지만 수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오히려 중수청 설치보다 나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범죄라는 게 대개 부패 범죄가 왜 생깁니까? 직권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거나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부패 범죄 또는 공직자가 뭐 부패 범죄를 할 경우엔 직권남용 이런 게 같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직자가 또 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수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관련 범죄는 오로지 부패와 경제만. 그러면 뭔가를 또 별건 수사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뭔가를 수사하다가 다른 범죄 행위를 봤어도 눈 감아야 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의 그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뇌물은 검찰이 수사하고 뭐 직권남용은 경찰이 수사하는 이렇게 되면 뭐 잘 안 되겠죠. 뭐가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어정쩡한 일이 생기고 결국은 이런 전환기에 수사권이 증발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왜 이랬을까 민주당이? 이 민주당이 냈던 그 한국형 FBI 뭐 특별수사청 이런 법안들을 보면 이 법안들이 KFBI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법안들이 결국은 법무부 장관 산하로 들어갑니다. 또 중수청장에 대한 임면권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수청 이거를 아예 증발시켜버리겠다. 제가 처음에 중수청 이게 설치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는 이 법안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합의사항에 따라서 중수청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뭐 무슨 중립성이 어떻고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중수청 설치를 미룰 거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중수청. 본인들의 발톱을 일찍 드러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우선 이게 박병석 중재안 합의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핵심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가 수사기소 분리, 또 한 가지가 중수청 설치인데 두 가지 핵심 사항 중에 하나를 민주당이 깬 거다. 슬그머니 깼다. 그러면 박병석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은
중재안이 본인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깨니까 불이익을 준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합의안을 깬 거 이거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합의안대로 해와라. 그래야 내가 직권상정해 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적어도 조금이라도 어떤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합의안을 깬 국민의힘에 대해서 응징을 가하는 것 인정한다. 그러면 역시 합의안을 깬 민주당에 대해서도 응징을 가해야 되는데 왜 한 통속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답을 해야 된다. 아야, 나는 원래 한 통속이었어. 내가 민주당 출신이잖아. 라고 고백을 하면 뭐 그것도 오케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민주당 출신인데. 그러나 마치 굉장히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국회 사회를 보는 듯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수청 날아가 버렸습니다. 뭐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5월 10일부터 대통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늘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행법 시행되는 법 이제 9월까지는 유예돼 있으니까 9월 중순 정도부터 시행될 그 법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 검경 합동수사본부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다. 과도기적으로. 그 다음에 경찰청 7월 25일 날 새 경찰청장이 취임을 하죠. 그 새 경찰청장을 정말 특별수사통으로 임명을 해서 뭐 경찰 내에 수사 공백이 없도록 뭐 특별 태스크포스 팀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에 최근 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있죠. 근데 이 국가수사본부장이 현재는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청법을 들여다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꼭 경찰이 맡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외부 인사 영입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장을 베테랑 특수통 검사로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이 경찰의 수사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하고 그 전에 수사 공백이 없도록 경찰의 어떤 특수심 같은 걸 지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국민투표권,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당선인 측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안 그게 헌법에 있죠. 국가의 중요 정책인데 그 국가의 중요 정책이 통일, 외교, 안보 등 국가 중요 정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통일, 외교, 안보 등에 포함되느냐 이거는 엄청난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등에 그 뭐 법률가들이 논의할 일이지만 등에 이런 뭐 검소완박 법안의 우연성 뭐 이런 거는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통일, 외교, 안보 등 있지 않습니까? 통일, 외교, 안보 그와 연관된 중요 정책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이 검소완박 법안이 그 국가 중요 정책에 들어간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 중요 정책에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대통령이 이게 국가 중요 정책이다 라고 해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그러면 또 그걸 저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관위에서는 해당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뭐 재외동포법이 우현 그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글쎄요. 뭐 그것도 또 대통령이 하겠다면 그럼 뭐 그걸 가지고 또 논란이 강하게 붙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 국민의힘이
합의를 깬 데 이어서 이번에는 박병석 중재안에 대한 합의 내용에 엄연히 있는 것을 민주당이 그 합의를 깨고 다른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는데도 제법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결국 검찰은 중수청 설치는 기대할 수 없고 그냥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계속 갖는 검찰로 남고 나머지는 다 경찰로 넘어가고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통제장치는 아무것도 없는 경찰 국가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릴 것이다. 그러면 또 민주당에 의해서 검수완박이 아니고 한 몇 년쯤 지나면 경수완박, 경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 다음에 경찰개혁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권은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태는 국가적 재난이다. 이런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 그거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왜 깼느냐는 걸 질책을 하고 자 이걸 다시 가져와라 라고 해서 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의 대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야죠. 그게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통짜로 날아갔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